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현재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남부러울 거 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재작년 사기 결혼을 통해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혼 후 이혼을 하는 사례는 많지만 저 같은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과거 이혼 이력이 있던 사람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상대를 믿었기에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떼어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결혼까지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으로 저에게 큰 고통이자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제 할 일 하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너무 좋아해서 크면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항상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과를 나와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그래도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되었죠. 이때 제 나이는 30 후반이었고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결혼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엄마, 퇴근은 했어? 아직 회사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회사야. 다음 주에 품평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바빴어. 집에 한번 안 올래? 아빠가 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바쁜 것 좀 지나고 갈게요. 아빠 혹시 또 결혼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좀 하자. 너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생각 없다니까요.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언니는 물론 남동생까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엄마는 전화하시면 항상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묻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든 둘러대서 전화를 끊긴 하는데 사실 제가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만 하며 살다 보니 남자 만날 기회도 많지 않고 연애도 시간이 많아야 가능한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직종의 남자도 만나봤지만 서로 통하거나 맞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서 만남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30이 되었을 때 결혼을 참 많이 해서 그때 당시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인지 일과 결혼했다는 말을 듣는 게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하려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빼먹은 건가 싶어 스케줄을 한참 확인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거래처 전화입니다. 알았어. 받을게. 여보세요? 최 대표,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전화하셨어요? 이상하다. 전화 온 거 없는데? 저번에 보내준 샘플 말이야. 그거 진행하자고 전화했는데. 그러셨어요. 디자인팀에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가방 안에도 없고 혹시나 싶어 차에 가봐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외부에서 계속 통화했는데 회사로 들어오던 중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분실보험을 들어놓기는 했으나 핸드폰 안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되찾고 싶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받는 사람은 없었고 급기야 핸드폰이 꺼졌더라고요. 이대로 못 찾는 건가 싶어 한숨만 푹푹 쉬며 퇴근을 했는데 그날은 잠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 후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계속 꺼져 있다고 나왔는데 오후가 되니 신호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 그 핸드폰 주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제가 죽긴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기종이 달라서 충전기 선도 다르고 그래서 급하게 충전기 사서 충전 중이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네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저는 하던 일도 멈추고 남성이 알려준 위치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폰을 찾아준 이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감사 인사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중요한 물건이라. 그런데 핸드폰이 많이 낡았는지 사람들이 그냥 보고도 지나치더라고요. 제 눈에도 액정도 깨져 있고 해서 누가 일부러 버렸나 싶을 정도였는데 혹시라도 주인 있을까 싶어 주워왔거든요. 다행히 주인을 찾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덕분에 제가 핸드폰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사례금이에요. 아까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보통 사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몰라 찾아봤거든요. 제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이런 거 바라고 찾아드린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받으세요. 그럼 돈은 됐고 밥 사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이날 저희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저 작게 의류 사업 하고 있어요. 어쩐지 패션이 좀 남다르다 싶었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회사 하나 운영 중인데 그러고 보니 사업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남편은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크진 않지만 공장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이라며 친구와 동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말도 잘 통했는데 저희는 이날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바빠서 답장을 못할 때가 많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바쁜 일이 끝나면 저희는 만나서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저녁을 먹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어서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민숙 씨, 오늘 저녁 8시 알죠? 그럼요. 아무리 바빠도 정미씨 어머님 뵈러 가는 건데 늦지 않게 갈게요. 그럼 이따가 봐요. 연애를 하다 보니 저는 나이가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한결같이 잘해주는 이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숙 씨, 어서 와요. 여기예요? 네, 이 아파트 8층이에요. 아파트가 좀 오래됐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살던 곳이 편하고 익숙해서 더 좋은 집이 있어도 쉽게 이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역시 나랑 통하는 게 정말 많다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그래. 이 처자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최민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하고 만난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이쁜 아가씨였구만.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얼른 앉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커피 한 잔 타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이, 그런데 어디 있더라? 어머님, 저 회사에서 커피 많이 마시고 왔어요. 저녁도 먹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됩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집은 오래된 아파트긴 했으나 내부는 상당히 화려하고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는 우리 정민이 하나뿐인데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줘요. 부족하다니요. 전혀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이쁜 처자를 찾아왔을꼬? 그날 이후 저희 집에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범죄자만 아니면 되니까 결혼 좀 하라고 하시던 부모님은 개인 사업에 외모도 준수한 남편을 보시고는 제가 좋으면 됐다며 이왕 결혼할 거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집에다 손 벌릴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일단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사를 가든 하기로 했죠. 사실 제 짐이 많기도 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일부러 얻은 집이라 새 집을 얻고 이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대신 남편이 오래된 가전이나 가구 정도는 새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며 차를 한 대 뽑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타던 차가 있어서 그 차는 남편이 필요할 때마다 타고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일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정말 열심히 받았는데 그 덕분에 원하는 디자인의 드레스도 입을 수 있었고 결혼식 당일 화장도 아주 잘 됐답니다. 결혼식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생에 한 번뿐이라 해도 예식장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 평범하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신혼여행도 다녀온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늦겠어. 나 먼저 출근한다. 먼저 가. 나도 이제 준비해서 나갈게. 식탁에 밥 해놨으니까 꼭 먹고. 고마워. 혼자 살다가 남편이 생기니 솔직히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집안이 꽉 차는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아침은 서로 번갈아가며 차렸고 퇴근 후 설거지나 집안일은 남편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혼 후 시댁에 잘 안 갔습니다. 제가 가자고 해도 남편이 안 가도 된다고 하고 어머님도 굳이 저에게 연락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퇴근하고 시댁에 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퇴근했어? 이제 퇴근하려고. 왜? 아니, 어머님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네? 전화기 두고 산책 가셨나? 시댁 가는 길인데 어머님 멀리 가신 건 아니겠지? 뭐? 당신 지금 우리 집 가고 있다고? 응, 어머님 불고기 좋아하셔서 그거 사들고 가고 있어. 아니야, 오늘은 집으로 그냥 가. 왜?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미리 약속하고 가야지. 그리고 전화도 안 받으신다면서 외출하셨다가 늦게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그래? 알았어, 그럼. 사실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좋다고 부럽다고 합니다. 다들 시댁에서 너무 잦은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자주 찾아오는 시댁도 있어서 저보고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전화도 자주 안 하시고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이 없어 편하긴 했으나 그래도 너무 연락을 안 하시니 오히려 제가 더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명절에 차례도 없고 따로 제사도 지내지 않다 보니 더욱 시댁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했었죠. 혹시나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고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머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심은 있었거든요.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미움은 받고 싶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시댁에 가기보다는 어머님과 밖에서 만나 외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불고기 맛있다고 하셔서 예약했어요. 그래. 난 여기가 참 맛있더라. 저도 여기 좋아해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저희 집에도 통 안 오세요? 놀러도 오고 그러세요. 늙은이가 거길 가서 뭐해? 둘이 잘 사면 되는 걸.
그래도 저희 집에 오신 게 3번인가 그렇고 여태 한 번을 안 오시니까 서운해서 그렇죠. 우리 집에서 멀기도 하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전화 정말 많이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신 거예요? 어? 내가 요새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거든. 그러시구나. 그래도 걱정되니까 전화기는 꼭 가지고 나가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어. 외식 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면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씻고 먼저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새벽 늦게나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현관문 소리에 잠이 깨어 거실로 나갔죠. 아직 안 잤어? 자다가 깼어. 왜 이렇게 늦었어? 어, 회사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이 시간에? 무슨 큰일 난 건 아니지? 아, 그럼 아니지. 설계도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급하게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 수정해서 보내주고 오는 길이야. 아, 피곤하다. 나 좀 씻을게.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벗어놓은 외투를 걸어 놓으려고 옷을 잡았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 바닥으로 떨어진 물건을 집었는데 장난감이더라고요. 궁금해진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잠바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어? 어, 그게 뭐지? 봐봐, 장난감이야. 아, 알겠다. 우리 회사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회사에 종종 자기 애를 데리고 와. 그래서 장난감 놓고 갔길래 줘야지 싶어서 주머니에 넣은 거야. 아, 그래? 그럼 잘 챙겼다가 돌려줘. 애가 찾고 있겠네. 그래야지. 아휴, 피곤하다. 얼른 자자.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서로 크게 다투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착해서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댁에 잘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 물론 존경하며 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퇴근 후 약속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하거나 혹은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외식을 하는 날도 많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잔소리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여전히 남편은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이 문제로 저희는 몇 번 다투었습니다. 물론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전까지는 싸움 한 번 없던 부부라 그만큼 참다가 말하면서 싸우게 된 거였어요. 여보, 나 오늘은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거야. 뭐? 지난 주말에도 내내 밖에서 놀다 들어왔잖아. 이번 주도 그러겠다는 거야? 미안해. 친구 녀석들이 보자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내일도 나갈 건 아니지. 내일은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알았지? 진짜 미안해. 제가 불만을 말하면 남편도 처음에는 기분 나쁜 투로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사과하고 제 말을 받아주는 건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더 크게 화도 못 내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결혼 후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나가는 남편을 보니 이렇게나 친구들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못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동네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뭐 할까 하다가 곧 어머님 생신이기도 해서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 가방 어때?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는 이런 가방 안 드시는데 그냥 청가방 이런 거 좋아하셔? 그런 가방만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 너무 비싸다. 생신이잖아.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려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바꾸러 오지 뭐. 그렇게 저는 어머님 생신 선물을 하나 샀고 옷도 한 벌 사려고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보, 자기 친구 아니야? 저기 봐봐. 어? 어머, 진이 같은데? 민수가! 너 맞구나! 뒷모습이 딱 너여서 이름 계속 불렀는데 안 들렸어? 어머, 진이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 네가 부르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다녔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뵀죠? 네, 그날 뵙고 오랜만에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이야, 백화점에 무슨 일로 왔어? 무슨 일이긴 너처럼 쇼핑하러 왔지. 여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와.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다. 나도. 그런데 혹시 네 남편 쌍둥이였어? 쌍둥이? 아니야, 남편 외동아들인데? 이상하네. 나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봤거든. 너희 동네면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 남편 회사가 그쪽도 아니고 남편하고 얼마나 닮았길래? 나 지난 주말에도 봤는데 닮아도 너무 닮아가지고 쌍둥이인가 했었어. 그냥 많이 닮은 사람이었겠지. 그래. 이 많은 사람 중에 서로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암튼 야 반갑다. 저는 어머님 선물도 사고 남편과 간만에 데이트도 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히 친구까지 만나 더 반갑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친구가 한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되는 부분인데도 자꾸만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자기 쌍둥이 뭐 그런 거 아니지? 어? 아니, 나 혼자야 외아들. 알면서 그래? 아니, 아까 내 친구 진이 만났잖아. 자기 화장실 간 사이에 나한테 이러는 거 있지? 저기 동네에서 당신하고 닮은 사람을 자꾸 봐서 혹시 쌍둥이인가 싶었대. 내가 평범하게 좀 생겨서 그런가?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나보고 다 누구 닮았다 이런 말 많이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길래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회사 일 때문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옷이라는 게 한 계절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팀과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 출근도 잦았죠. 다행히 남편은 기분 좋게 이해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남편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주말인데 미안해. 미안하긴. 마침 나도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가보려던 참이야. 그래? 알았어. 얼른 가봐. 퇴근하면 또 전화 줘. 어? 저희는 여전히 신혼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나 사이가 좋은데 왜 아직 아이가 없냐는 거였죠. 솔직히 저도 나이가 있어서 애를 가지려면 빨리 갖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아이 얘기를 하면 천천히 갖자는 말만 할 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둘이 사는 게 더 좋고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도 난임 때문에 병원을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40대인 저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회사 출근 후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혹시 나이도 많은데 문제가 있으면 임신 가능성이 더 낮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자녀 계획도 세워볼까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자기도 회사 일이 그렇게나 많은데 나도 바쁘고.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에이, 요즘 50에도 애 낳는 시대인데 자기 나이면 젊은 편이지 뭐가 그렇게 급해? 자기야, 50에 애를 낳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한데 흔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난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난 자기랑 더 재미있게 살래. 제가 아이 얘기만 하면 남편은 항상 저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얘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저 혼자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진이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민수가 바빠? 아니, 지금 괜찮아. 내가 저번에 말한 거 말이야. 무슨 말? 네 남편하고 닮았다던 그 사람. 아, 그건 왜? 며칠 전에 내가 또 봤어. 그래서 이번엔 사진을 찍었는데 너도 한번 보라고. 친구는 저에게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대체 얼마나 닮았길래 사진까지 찍었나 싶어 봤는데 멀리서 당겨 찍은 사진이라 또렷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진 보면 네가 바로 전화할 줄 알았다. 닮아도 너무 닮았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더 놀랐다는 거야. 거기가 정확히 어디야?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그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냥 닮았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남편을 봤을 때 여자랑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린아이 둘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했죠. 혼자였으면 제 남편인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옆에 모르는 여자도 있고 또 애들까지 있으니 저한테 처음부터 쌍둥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위치를 받아줬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거기다 애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한 지 이제 고작 2년이 조금 넘었는데 6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더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의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출장도 잦았고 내부 회의도 많아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여러 번 그 동네에 찾아갔었는데 남편을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아침은 물론 점심때도 자주 봤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답답한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싶었는데 또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참 무시 못하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그 사진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사진도 아니었다면 웃고 넘겼을 텐데 뭔가 느낌이 확 왔거든요. 왜 있잖아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 말은 이때 저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주말에 일이 있어 나간다고 했고 이런 적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지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분 뒤 친구네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베란다에서 집 앞 슈퍼랑 학원들이 모여있는 상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주택가도 잘 보였죠. 그래서 가끔 베란다 청소하다가도 남편이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했으니 친구네서 기다렸다가 혹시 남편이 보이면 직접 가서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가 그만 들어와. 거기 쪼그려 있지 말고. 나 조금만 더 볼래. 나도 뭐 매일 보는 건 아니야. 대체 뭘까?
혹시 애 딸린 여자랑 바람이 난 걸까? 설마. 진짜 모르겠어. 직접 물어볼까 싶다가도 입이 안 떨어져. 넌 그럼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그것도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 그러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친구가 저기 있다. 뭐? 어디? 저기 그때 그 여자 맞네. 아니, 뭐 저렇게 다정해? 이날 친구네 집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남편과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바람난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뒤에서 걸어가던 아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고개를 뒤로 돌려 무슨 말을 하는 게 보였고 아이들은 남편 쪽으로 뛰어가서는 안기더라고요. 누가 보면 한 가족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서는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 있는 여자랑 바람이 난 거지? 저기 민수가 너 혹시 혼인관계 증명서 떼봤어? 아니? 한번 떼봐. 네 말대로 그냥 바람난 걸 수도 있지만 혹시 설마 저 애들이 남편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거지. 저는 친구의 말이 어이없었지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처와 남편의 자식들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네 집에서 나온 뒤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전화 안 받길래. 어디야? 나 회사지. 일 있어서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 퇴근은 몇 시에 해? 글쎄 정해진 건 없어서 일 마치면 갈게. 나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그래. 안 그래도 나 지금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 잘 됐네. 놀러 간 김에 저녁까지 먹고 실컷 놀다 와. 그래 알았어. 기가 막혔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생기기 시작하니까 믿을 수도 없었고요.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죠. 그동안 열심히만 살았는데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집에 가는 도중에 차를 돌려 남편의 회사에 가봤는데 예상대로 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 확실했어요. 이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다음날 회사 근처 구청으로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냥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결혼했었다는 사실까지 속인 거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과거 이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던 거였죠. 그러니 그때 봤던 애들은 남편의 자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회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속아서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3개월 안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 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볼 자신이 없어 일찍 일을 마쳐도 항상 늦게까지 회사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원래 야근이 많은 걸 알아서 남편은 별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친구네 동네에서 기다리며 그 여자를 마주치길 기다렸는데 오후가 되자 길 건너편에서 유치원 차량이 멈추더니 아이들이 몇 명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제가 친구네 집 베란다에서 봤던 아이와 비슷해 보였고 주택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길래 쫓아가 봤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천천히 걷고 있어서 놓치지 않았고 뒤에서 몰래 쫓아가 보니 초록색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으나 아이들도 있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겁이 나기도 했거든요. 일단 집이 어딘지는 알았고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 먼저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가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으셨고 어디 멀리 가시진 않았겠지 싶어 시댁에 도착 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렀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여기 저희 시댁인데. 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번이나 호수를 확인했지만 맞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저는 어머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저는 두통약을 하나 먹고 누웠습니다.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이날 종일 겪었던 어이없는 일들로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왔거든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고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여보, 여보! 왔어? 아니, 무슨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자? 괜찮아. 괜찮기는 일어나봐. 병원이라도 가자. 괜찮다니까 왜 이래? 저도 모르게 남편 손을 뿌리치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왜 그래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병원 가기 싫으면 약 좀 사올까? 됐어. 저기,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어머님 말이야. 엄마가 왜? 내 전화를 잘 안 받으셔서 말이야. 혹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아까도 퇴근하고 엄마 집에 갔다 왔거든. 엄마 잘 계셔.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제 앞에서 시댁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가서 시댁이 아님을 확인하고 왔는데도 말이죠. 남편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싶어 가만히 두고 봤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벨소리 시끄럽다고 무음으로 해놓으셔서 당신이 전화할 때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어머님 나오시라고 해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 시댁에 가서 밥 먹는 건 어때? 우리 결혼하고 시댁 간 거 손에 꼽잖아. 그러고 싶어? 그럼 엄마하고 얘기해보지 뭐. 그런데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없어? 어? 무슨... 뭐든. 없는데? 왜 그래? 아니야. 남편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회사도 진짜 친구와 동업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싶었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이고 가짜인지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했고 너무 답답해서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 대표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알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 남편이 몇 번 자기 회사로 저를 데리고 가서 동업하는 친구라고 인사를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종종 회사로 가서 인사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재수 씨. 무슨 일이세요? 회사로 전화를 다 주시고 정민이한테 볼 일이 있으신 거 아니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남편 문제로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보시는 그대로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정민 씨랑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럼 정민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사실이에요. 정민이가 결혼했다가 애 둘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어요. 이혼한 이유는 혹시 모르세요? 돈 때문이죠. 정민이가 빚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웠을 거예요. 그럼 이혼해놓고 왜 계속 만나는 거예요? 둘이 감정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만나다뇨?
둘이 갈라서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정민이한테 독하다고까지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그동안 저 모르게 전처랑 애들이랑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여기 사진 보세요. 최근에도 이렇게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사업하다 빚이 생겼고 지인들은 물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썼다고 했습니다. 사채는 겨우 갚았으나 주변 친구들한테 빌린 돈은 갚지 못하고 있었고 돈 갚으라고 독촉이 시작되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친구의 말대로라면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전처와 만나고 있었으니 결국 위장 이혼을 한 거였죠. 기가 막히네요. 이혼당하고 재산도 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하게 해줬더니. 네? 동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민이가 하도 부탁을 해서 동업이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민숙 씨랑 결혼해서 살면 빌려간 돈도 금방 갚아줄 거라고 하길래 잘 좀 말해달라고 해서. 뭐라고요? 참, 같이 저를 속이신 거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저도 몰랐어요. 정민이가 이혼 후에도 계속 왕래하고 있는 줄은. 위장 이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돈 빌려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재산이 전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하고 다들 정민이는 빈털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만 말라고 오래 걸려도 꼭 갚으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고요. 정민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연락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 친구와 대화를 마치고는 남편의 전처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근처에 차를 대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어머님하고 외식하자. 저번엔 당신이 그랬잖아. 갑자기? 아니면 시댁으로 가서 먹을까? 아니야! 내가 퇴근길에 엄마 모시고 갈게. 어디서 밥 먹을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무 식당 주소나 말해주고는 전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곳은 전처네 집일 테니까 남편이 이쪽으로 올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골목길 기둥 옆에 서 있었고 한참 뒤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집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님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이야! 여보! 여기가 시댁이야? 어머님은 왜 여기서 나오세요? 아, 그게 말이야. 그때 대문 안쪽에서 작은 애가 나오더니 아빠 아빠 하며 남편을 부르더군요. 그리고 전처라는 사람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 모든 걸 들킨 남편은 다 설명하겠다며 저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거나, 넌 사기꾼이야. 결혼했던 거 속이고 나랑 결혼을 해? 거기다 전처랑 나 몰래 계속 연락하고 지냈고? 내가 다 설명할게. 이리 나와봐. 설명할 거면 여기서 해! 큰 소리가 나자 어머님은 애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자, 그냥 말해. 네 전처 보는 앞에서 말하라고! 미안해. 미안해, 민수가. 어디 그 더러운 입에 내 이름을 올려? 미쳤어? 너네 위장 이혼이지? 그거 범죄야! 범죄요?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남한테 사기치며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인생은요? 제 인생 망쳐놓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빚이 있으면 벌어서 갚아야지 어떻게 남의 돈을 탐내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말해봐, 한정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결혼했던 거 속인 건 미안해. 네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했어. 그리고 위장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애들 보고 싶어서 가끔씩 만나러 온 것뿐이야. 뭐? 나한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몇 년만 이 여자랑 살면 돈 생기니까 나보고 참고 기다리라며. 거짓말이었어? 정말 저 여자 좋아서 결혼한 거야? 그러더니 남편과 전처라는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누구냐 하면 그동안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분 뒤 그 사람들이 전처 집으로 몰려 나왔고 남편과 전처는 당황했습니다. 다들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였죠. 저는 그 난리 속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왔고 현관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전처랑 얘들 안 만날게. 약속할게. 다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 정리? 애들까지 버리고 왔다 이 말이야? 난 너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결혼할 때 하객은 다 누구였니? 혹시 업체 썼니? 빚이 그렇게 많다며. 차는 어떻게 샀냐? 차는 어차피 할부라서. 시댁은 뭔데?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잠깐 집 좀 빌려달라고 했어. 기가 막히네.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쳤구나. 어쩐지 애 갖고 싶다고 해도 계속 싫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나랑 적당히 살다가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 내 말 틀려? 사기라고 말하지 마. 널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야. 나랑 살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을 생각이었겠지. 너 그 회사도 동업이 아니라 친구가 일자리 준 거라며? 이혼 이력 비밀로 해주면 제일 먼저 돈 갚겠다고 해서 그 친구하고 작정하고 나 속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꺼져! 자기야. 안 나가? 경찰 불러? 나갈게. 나간다고. 저는 예정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은 물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겼으니 혼인 취소 소송을 했죠. 거기다 남편의 거짓말 해소가 정신적 충격도 컸기에 위자료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이건 뭐 누가 봐도 사기였기 때문에 재판은 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저에게 매달려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요. 용서해 주라. 내가 평생 잘하고 살게. 정말이야. 야, 너는 상황에 따라 네 처자식도 버리는 놈인데 너를 어떻게 믿고 내 평생을 너하고 살라는 거야? 버린 게 아니라 깨끗하게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소송 취소해 주라. 집에 있는 네 물건 챙겨서 네 전처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회사로도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야. 아니 무슨 고소를 또 한다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나가고 있잖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회사로 찾아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소송을 취할 생각도 없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소송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면서 결국 혼인 취소도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는 기분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듣기로는 전처의 집으로 빚독촉을 하러 사람들이 거의 매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처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들이 보면 전처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위장 이혼도 모자라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걸 말리지 않았으니까요. 이 정도면 부부 사기단 아닙니까?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제 눈에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일 열심히 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잘못을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긴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랄게요.